여러분, 이거 아세요? 1995년 5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노스클레어몬트의 주민들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 날씨를 만끽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잔디밭과 텃밭에 물을 주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물론 거대한 전차가 주택가로 돌진하기 전까진 말입니다. 같은 시각 샌디에이고 경찰들은 한 통의 긴급한 신고 전화를 받았는데 신고의 내용은 인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병기고에서 보관 중이던 전차를 탈취당했다는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신고를 토대로 긴급 출동한 경찰들은 거대한 M60 패튼 전차가 도로를 질주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것이 실제 상황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당시 탈취된 전차엔 포탄이나 기관총과 같은 무기가 없다는 사실이었지만 57톤의 무기에 달하는 M60 전차는 그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짓밟고 파괴하기에 충분했죠. 이처럼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전차를 상대로 당시 경찰의 화력은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고작해야 탱크를 경찰차로 따라다니며 주변 주민들에게 집안으로 대피하라는 경고방송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대피방송을 울리거나 말거나 전차는 표지판과 신호등 그리고 전신주와 소화전을 유유히 박살내며 서서히 고속도로 방향으로 차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차를 탄 채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있던 범인의 정체는 당시 36세의 숀 티모시 넬슨이었습니다. 퇴역한 파병군인이었던 그는 본국으로 돌아와 배관공으로 일하던 중 1988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이후 마약과 술에 빠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990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배관공 일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수익이 바닥난 그는 집마저 압류당해 1995년 당시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빈털터리 마약 중독자 신세가 되었죠. 이런 상황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친구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내뱉곤 하던 그는 1995년 5월 17일 오후 6시 30분 무슨 생각에선지 샌디고의 커니메사 지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무기고로 차를 탄 채 이동했습니다. 도대체 일반인이 그것도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보안이 철통 같은 무기고에서 전차를 탈취할 수 있었냐인데 하필이면 이날 이곳엔 여러가지 우연한 조건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이날 무기고에 위치한 야적장이 야간 작업 준비로 인해 민간인들에게 개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침입이 가능했고 두 번째는 이곳에서 보관하던 병기 중 일부가 M60 패턴 전차와 같은 각지에서 퇴역한 노후 전차였다는 것. 세 번째는 소총과 같은 개인 화기에 대한 보안은 철통 같았지만 4인 이상 모여야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전차, 그것도 퇴역 전차에 대한 보안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넬슨이 군부대에서 복무할 당시의 병과가 전차 조종수였고 하필이면 그가 몰던 것이 바로 M60 패튼 전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조건들의 아기가 딱 맞아떨어지자 넬슨은 아주 능숙하게 전차를 운전해 고작 몇 분 거리에 위치한 노스클레어몬트 주택가로 돌진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주택가를 박살낸 뒤 고속도로로 진입한 전차는 경찰차와 함께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민간인 차량들 속에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펼치게 되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려던 넬슨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전차는 무너진 분리대 사이에 완벽하게 끼이게 됐죠. 그렇게 오고 가도 못한 상황에서 헛바퀴를 돌리고 있던 전차 위로 용감한 경찰관 4명이 직접 올라타 전차의 해체를 열게 되었고 그 순간까지 전차를 조종하고 있던 넬슨에게 시동을 끄라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넬슨은 끝끝내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저항했고 이대로 전차가 역주행한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를 사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스클레어몬트 일대를 두려움에 떨게 한 광란의 주행은 끝이 나게 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경로에 있던 차량 40대가 파괴되었고 부수적인 시설 피해는 물론 전신주 파괴로 인해 5100세대가 정전으로 고통받는 등 피해액은 약 15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만한 것은 넬슨을 제외하고는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보안을 안일하게 유지해 전차를 탈취당한 주 방위군은 개인이 군사시설에 침투해 전차를 직접 탈취하는 일을 예상하기란 극히 어렵다는 변명을 내놓았지만 맹렬한 비난과 함께 책임자들의 처벌 이후 보안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탱크 폭주 사건은 엄청난 재산 피해를 만든 미국 최악의 추격전으로 남을 뻔했죠. 아니 잠깐, 남을 뻔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로부터 딱 9년 뒤 더 엄청난 사건이 미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기 때문입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